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제가 느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카드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했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진행 방법은요. 이제 교사는 저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은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과목은 영어며 그리고 영어 관련 주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40분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플랫폼은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학교는 지수잇 계정으로 쓰고 있고요. 그 지수잇 계정으로 이제 LMS가 구글 클래스룸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은 구글 미트를 사용했습니다. 수업이 아까 제가 4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40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강의식으로 수업하는 선생님께서 수업하는 수업은 25분 정도로 구글 미트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은 항상 학생 활동이 15분 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25분 정도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구글 미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문법이나 내용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교과서 본문과 그 다음에 판서를 이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영어과다 보니까 소리를 공유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선생님들 많이 민감하실 건데요. 이제 소리 공유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구글 미트에는 이렇게 화면 공유하는 화면 발표하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된 크롬 탭이란 부분이 있어요. 크롬 탭을 이용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소리를 공유가 되지만 이게 한 번씩 끊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 CD가 한 번씩 크롬 탭에서 잡히질 않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영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 TV를 HDMI로 제 노트북 연결하잖아요. 똑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교과서 CD를 켜면 HDMI에서 TV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TV 소리가 차라리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저희 목소리와 함께 나가는 게 좋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원시적인데 특별히 뭐 소리 공유하는 거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쓰는 게 없고요. 그냥 HDMI 연결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소리를 들려줄 때는 이렇게 소리가 가요. 굉장히 좋은 게 뭐 이렇게 멘티미터라든가 특히 카웃,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 때 그 배경음악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딴딴딴딴 하고 나가는 거. 그것도 소리가 나가야지 조금 극적인 재미가 더하기 때문에 저는 TV HDMI를 연결해 놓고 제가 말하는 이 마이크 소리로 바로 송출이 되게끔 그럼 애들이 되게 훨씬 깨끗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공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끊겨요. 크롬 탭을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끊길 경우를 그냥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영상을 보고 영상이 3분 정도 영상이다. 그럼 얘들아 하면서 제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달아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링크를 타고 가요. 그럼 애들한테 이 방에 나가서는 말고 요 링크를 보고 3분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너희가 가서 이 링크를 타고 보고 오너라. 그럼 3분 후에 뭐 10시 55분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또 다 돌아옵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몇 번만 하시면 아이들도 잘 적응을 합니다. 선생님을 잘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수업 진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똑같이 구글 미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이제 주제 수업이다 보니까 강의는 잘 없어요. 강의 부분은 제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희 주제 수업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이나 이런 오늘의 수업에 대한 안내가 10분, 또 아이들 학상 활동에 대한 10분, 그 다음에 아이들 활동이 15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활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생기부 기록도 있고 또 아이들 활동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패들렛 전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 패들렛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영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글 발표보다 영어 발표가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이렇게 발음을 찾아볼 수 있고 발음 발표, 즉 발음을 연습하는 시간 5분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주제 수업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업을 할 때 25분 정도는 강의를 하고 나머지 15분은 학생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게임을 단체로 같이 하든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클래스 카드, 카우, 멘티미터, 그 단순하게 교과서 CD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영어 까다 보니까 클래스 카드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첫날은 작심을 하시고 클래스 카드 애들 접속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첫날은 작심을 하시고 빠르게 하는 애들은 3분의 2 정도는, 4분의 3 정도는 다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상을 하시고요. 그 아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구글 미트에서 선생님께서 화면 발표할 때 그 선생님께서 그 클래스 카드에서 아이들이 접속해오는 그 화면을 띄워놓고 계속 아이와 마이크를 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클래스 카드를 해서 아이들하고 좀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을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그 다음에 카옥 같은 경우나 멘티미터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원 가입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코드번호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모둠 활동을 한 번씩 해요. 근데 모둠 활동은 아무래도 패들렛, 젠보드,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모둠 활동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개인 과제를 내줄 때도 많아요. 저는 주로 개인 과제를 좀 많이 내주는 편인데요. 구글 설문을 통해 가지고 단어나 내용, 문법 확인.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이들에게 이번 내용에 대해서 뭐 조사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시도해볼 생각인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2학기 모든 수업이나 과제 내용들을 개인의 사이트에 모아보는 포트폴리오 역할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애들 뿌듯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앱들은 애드 퍼즐, 그 다음에 플립 그리드 이런 걸 이용해서 개인 과제를 하기도 하고, 이 애드 퍼즐과 플립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회원 가입이 필요하거든요. 뭐 플립 그리드는 회원 가입이라고 보다 비번도 들어가야 되고 애드 퍼즐도 조금은 그렇게 아이들의 앱도 깔고 회원 가입 필요해요. 얘도 아까 말했던 클래스 카드처럼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활동보다는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화면 공유를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하는 걸 이렇게 제가 띄워놔서 노트 필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노트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하고 나중에 이제 등교를 하게 나면 아이들이 노트를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습관을 들였고요. 아이들 책 읽기 녹음한 거 단순하게 올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있고 이제 여기서 아이들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채팅창을 켜놓겠죠. 이런 상태에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영어 CD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럼 이제 발표 시작을 눌려요. 그러면 총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전체 화면 하셔도 되고 창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창을 이용하거든요. 자, 창을 띄우면 여기에 이제 CD가 나오게 돼요. 자, CD를 넣고 이제 쉐어를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화면 분할을 많이 써요. 이제 듀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스크린이 2개가, 모니터가 2개가 있다면 되게 괜찮은데 모니터가 2개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 화면 분할, 윈도우 키와 왼쪽 방향키, 이건 제가 그 예전에 영상에 한번 올려놨었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윈도우하고 오른쪽 이렇게 방향키를 키시면 화면 분할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MI로 TV를 연결해서 바로 듀얼 모니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제 부모 이제 요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아이라고 실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 조금 설명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판서 기능 같은 경우도 저는 따로 안 써요. CD 다 나오거든요. 판서 보이시죠? 그럼 여기 제가 판서 연필 하나 고르고요. 색깔을 이제 저는 영어 쌤이니까 단어는 노란색. 얘들아, 단어 처음 나온 거 좀 어려운 단어 한번 볼까? 그럼 애들 이제 트래디셔널 이렇게 좀 굵게 해도 되겠죠? 그럼 또 뭐 있지? 한번 애들이 al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pillow. 그럼 이제 애들하고 이제 단어 한번 쭉쭉 훑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돌아가서요. 그 다음에 문법이라든가 독해 같은 경우도 주황색, 뭐 피터, 뭐 이렇게 방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 빨간색 쭉 보면서 그렇죠. 비고잉 투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문법이 있으면은 문법에 관계된 부분들은 색깔을 바꾸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판사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데요. 저는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짧은 단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요. 자, 먼저 이제 필기할 내용 뭐 이렇게 짧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팅창을 이용할 경우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바로 아이들 쓰면 되잖아요. 그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얘들아 이거 빨갛게 표시해라 이렇게 하면서 수업 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길게 수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걸 줄여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선생님? 여기에 메모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 기능에서 클릭을 하셔서요.
메모 기능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애들 보는 상태에서 be going to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로 그냥 뭐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또 판사 기능은 따로 안 써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쓰면 쓸수록 단순한 게 있죠.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과 CD에는 타이머도 있고요. 학습 게임도 있어요. 이제 게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카드 매치 게임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도 하고 요것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뭐 팀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팀 안 나누고 이제 애들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공부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시면 타이머도 있고요. 애들한테 시간 볼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사전도 있고 영어과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보시면 또 활동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번호 뽑기 기능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애들 학생 숫자를 내가 우리 아이들이 20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뽑기. 그럼 시작하면 이제 바로 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기도 시키고요. 발표도 시키고 이제 아이들이 다 참여하게끔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좀 피곤하지만은 제 성격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점수판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한 가지예요. 너무 많은 기능들을 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한 가지 기능을 이렇게 응용하셔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선생님 이제 수업했던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2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그 행사 때 썼던 부분도 있고 이 행사도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근데 클래스 카드 이런 것들도 제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간 취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숙제도 나누고 주로 클래스 카드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방탈출 게임이라고 있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방탈출 게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했고요. 그다음 본문 이해 문제 이렇게 구글 설문지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또 저는 이렇게 또 그냥 쉽게 10개만 딱 하거든요. 10개를 하면은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애들이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고요. 또 저희 파트너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별로 한 주는 제가 과제를 내고 나머지 한 주는 파트너 선생님께서 내시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면서 게시물 재사용을 하고 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내용 중에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조사하고 싶은 걸 한 거고 이것도 이제 구글 설문이죠.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 쭉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이렇게 뭐 클래스 카드 또 보시면 이게 뭐 동명사 현재 분사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을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주제 수업했던 경우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이들하고 여기 이제 애드 퍼즐이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애드 퍼즐 보이시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애드 퍼즐을 이렇게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바로 질문할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질문하는 거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손으로 좀 알아 물어보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자기가 마이크를 켜면 너무 주목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생님 굉장히 정확하게 안내를 써주는 걸 정말 권합니다. 저는요. 애들 입장에서 안내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은 이것도 써주거든요. 완료로 표시를 클릭해라고까지 정확하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애드 퍼즐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투어 가이드 게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게 젠보드 게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젠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있는 비공개 댓글에 어떤 나라를 묘사하고 싶은가 쌤한테 써라.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너희 친구들한테만 조용히 알려줄게. 이제 모든 수업인데 모든 별 대한 게임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아이들하고 그 비공개 댓글 통해서 그 조에 있는 애들만 그 나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썼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쭉 설명을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즐겨 쓰는 게 3F2P에서 이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세 가지.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의견 두 가지. 뭐 이런 거요. 잘 많이 이렇게 제가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세계 영어를 통해 만나는 세계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문화 수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문서로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활동한 거, 이건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토로 만화를 보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리뷰한 거, 한국과 문화 차이 영상 보고 답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할 때도요. 그냥 발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 틀을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제가 틀을 줬죠. 요렇게
이렇게. 애들이 요걸 나중에 패들렛에 쓰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발표할 때 영어 발음 연습까지 주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또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물어보는 애들한테는 구글 트랜슬레이터 같은 것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을 공유를 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걸 쓰기보다는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예, 응원 드리고요. 또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먼저 또 이렇게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